자, 주어진 조립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2번이라는 축을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번 작업을 할 때, 자, 2번 작업 같은 경우는 안에 좀 상세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같이 한번 잘 체크해서 자, 도면에 대한 부분들 확인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2번 부품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영역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2번에 대한 선을 따라가면은 자 2번 부분은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렇게 2번이 지금처럼 자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들 자 얘네들이 바로 2번이 이루고 있는 하나의 영역하고 하나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즉 그래서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이 부품들은 하나의 너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조립되어 있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게 아니고 너트가 빠져 있는 2번만 그릴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여기 사각형. 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각형은 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키라는 부품이 들어갈 키에 대한 홈을 안쪽에다가 우리는 형상을 그 키가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 설계 작업을 해야 되고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X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은 오일실이라는 부품입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축을 설계할 때 이 오일실이라는 부품이 들어가기 위한 우리는 또 축에 해당되는 못따기 우리 조금 전에 4번이었죠. 4번을 작업할 때 오일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30도 못따기를 해줬는데 축을 작업할 때도 마찬가지로 모서리 부분에 30도 못따기가 돼야 되고요. 또한 옆쪽에 보면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 오렌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제가 베어링이라 그랬는데 우리 베어링 설계할 때 뒤에 숫자 두 개, 이 숫자 두 개가 뭐냐면은 베어링 안지름입니다. 즉 베어링 안지름은 바로 해당되는 축에 대한 지름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03이라는 이 값에 의해 가지고 축지름을 설계를 축에 대한 지름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요. 옆으로 쭉 가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베어링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재 보면은 안쪽에 이렇게 조그만한 그 사각형 하나를 여러분들 이따가 같이 볼 수 있는데 이 사각형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멈춤 링입니다. 즉 오른쪽에 있는 베어링에 대한 자리가 이제 이탈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멈춤 링이라는 표준 부품이 들어가는데 이 표준 부품을 설계할 때도 어떻게 설계하는지를 같이 볼 거고요. 그리고 좀 더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X 표시되어 있는 화살표 X 표시되어 있는 부분도 그 오일실이니까 우리는 오일실이 들어가는 부분에 30도 못따기 처리를 할 겁니다. 좀 더 가서 이번에 여기 사각형. 자, 이 사각형도 우리 왼쪽 부분에 있던 것처럼 키가 들어갈 거니까 키가 들어갈 홈을 축에서 설계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는 이 부분. 자,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이 부분이 바로 또 볼트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우리는 실질적으로 여기 왼쪽에 있는 볼트 머리가 들어가는 부분을 그리는 게 아니고 볼트가 들어갈 축만 그릴 거기 때문에 이 볼트에 대한 자리 파기도 같이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아무튼 2번이라는 축이 어떻게 보면은 전체 조립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들을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하셨고 이렇게 파악이 된 도면을 기준해서 이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 보시는 것처럼 요거였죠. 왼쪽이었죠. 요렇게 그 지금 체크되고 있는 이 부분은 바로 너트라는 부품입니다. 너트라는 부품을 우리는 빼고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너트 뒤에 나오는 사각형, 이 사각형은 바로 워셔이기 때문에 이 워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제거를 시키고 오로지 2번인 축만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그 2번만 작업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성되어 있는지 그림을 보면은 실제로 2번 그림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보면은 첫 번째 여기 너트와 우리 기존 그림이었죠. 기존 그림의 너트와 그리고 그 워셔가 빠지게 되면은 그 워셔가 없는 형상을 그리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런 모양이죠. A 부분을 확대하게 되면은 이렇게 생겨 있는 그림이 표현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부분입니까? 여기는 그 키가 들어갈 홈이니까 키 홈에 대한 부분들 마찬가지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B라는 부분은 B라는 부분은 이 부분에 오일실이 들어가기 위한 못따기 처리를 해줘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옆으로 쭉 와서 여기 6003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숫자 03으로 끝나게 되면은 축지름이 17이라 그랬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축지름은 17이 된다라는 거. 요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기준이 되는 듯한 부분이고요. 오른쪽으로 쭉 와서 이렇게 조그만한 사각형 홈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홈은 오른쪽에 있는 베어링의 자리를 고정하기 위한 멈춤 링이 들어간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멈춤 링이라는 표준 부품이 들어가기 위한 자립하기도 여기서 표현을 해야 되고요. D라는 부분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우리 커버 쪽에 오일실 들어간다라고 그랬는데 그 오일실이 들어가기 위한 마찬가지로 D 부분이니까 못따기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C라는 부분은 현재 이렇게 C에 대한 확대도가 표시되어 있고요. 옆으로 좀 더 가서 안쪽에 있는 사각형은 그 키라는 부품이 들어가기 위한 키 홈이고 마지막에 이렇게 여기 M3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용자가 M3이라는 나사 구멍이 들어가기 위한 나사 구멍을 지금처럼 작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짚으면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들 전반적으로 메모하시고 그렇게 메모된 내용을 가지고 설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나오는 이 부분 여기 A라고 표시되어 있는 자립하기 부분입니다. 즉 요거는 나사 틈새라는 부분에 대한 자립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같이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격집을 열어볼까요? 자, 이제 이 부분에 나사 틈새라는 부분이니까 규격집을 열어서 자, 규격집에 보게 되면은 나사 틈새가 어디에 있나요? 나사 틈새가 예, 한번 찾아볼까요? 또 찾으려 그러면은 잘 안 보이죠? 나사 틈새. 어, 예, 여기 있네요. 그죠? 17번. 자, 17번에 보시면은 나사 틈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7번 쪽으로 쭉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쪽을 보게 되면은 현재 나사 틈새가 이렇게 생겨 있거든요. 즉 우리가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그죠? 여기 잠깐만요. 예.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요거 나사 부분이 현재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과 우리가 앞으로 표현돼야 될 규격집 같은 경우는 그림이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17번에 대한 나사 틈새는 조금 전에 보셨던 어떤 부분입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죠. 여기 이 부분. 여기 너트랑 그리고 워셔가 빠졌을 때, 그 너트와 워셔가 없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냐면 안쪽 부분이 현재 이렇게 생겼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홈 부분을 이 부분에 대한 홈 부분을 이제부터 설계를 할 겁니다. 그 홈에 대한 설계 부분은 제가 좀 더 크게 그려서 보면은 이런 모양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을 그릴 때 우선적으로 기준이 되는 거. 자, 우선적으로 기준이 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지름값입니다. 이 지름값이 바로 나사에 대한 지름이니까 여기서는 M이라는 나사 지름이 우선돼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주어진 도면을 봤을 때 주어진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는 나사 M10, 자, M10이라는 나사 지름 M10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 이 부분에는 나사 지름 M10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준을 봤을 때
우리는 여기 M10에, 자, M10에 어떤 게 기준이냐면은 뒤에 나오는 피치 값이 기준이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피치 값을 1.25라는 값을 기준해서 저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제가 1.25라고 제가 기준 잡을 겁니다. 그런데 도면상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그냥 M10이라는 이 지름이죠. 자, 예를 들면은 얘부터 얘까지 지름 치수가 나사의 지름 치수가 그냥 15로만 나와 있지 도면상에는 피치값 뒤에 곱하기 1.25 해가지고 피치값을 도면상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용자는 그냥 임의로 뭐 피치를 1로 정하셔도 되고 피치를 1.25로 정하셔가지고 그거는 설계자가 정하신 다음에 그에 해당되는 값에 따라서 설계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피치를 1.25로 봤을 때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치가 1.25일 때입니다. 그죠? M10에 곱하기 피치가 1.25 곱하기 1.25일 때 기준 치수 DG 값은 어떤 값입니까? 그렇죠. 안에 들어가는 이 홈, 안에 들어가는 홈에 대한 지름값인데 홈에 대한 지름값은 원래 치수, 즉 M입니다. 그죠? 지름 치수 이게 M. M10을 기준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여기 기준 치수는 어떻게 파이가 8 되나요? 그죠? 기준 치수 D, D에서 빼기 2를 냈으니까 우리는 M10이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지름 치수거든요. 지름 치수 10에서 마이너스 2를 하니까 이 값은 8이 된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DG 값은 8이라고 결정되었고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G1 값. 자, G1 값은 최소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G1 값을 2라고 결정을 이렇게 했고요. 2라고 결정하면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못따기 값이 이렇게 30도로 나와 있거든요. 즉 그래서 우리가 일단 볼 수 있는 부분은 M10일 때 지름 치수가 M10일 때 사용자는 1.25라고 먼저 결정을 했습니다. 1.25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은 1.25의 DG값, 자 DG값이라고 하게 되면 이 홈에 대한 지름값, 홈의 지름은 D에서 마이너스 2니까 D는 위에서 봤던 지름 10, M10이거든요. 그래서 M10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하면은 이 값은 8이 되고요. 그리고 G1 값, G1 값 하게 되면은 홈에 대한 거리니까 홈 거리를 2로 봤을 때 이렇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피치 값을 1로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그죠? M10에 곱하기 1일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1일 경우는 그 지름 D에다가 1.6을 빼는 거니까 M이 그죠? 지름 D가 10이거든요. 그럼 10에다가 1.6을 빼니까 DG 값은 8.4가 되나요? 8.4가 되겠죠? 그죠? 피치를 1로 봤을 때. 그리고 G1 값은 얼마냐면 1.6입니다. 그러면 이 값은 1.6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피치를 1로 봤을 때 이 위에 있는 그 분홍색 치수로 결정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피치가 1.25로 잡았을 때 초록색으로 치수를 결정을 하셔도 그거는 설계자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거 첫 번째 나사 틈새는 1.25로 봤을 때 이런 값들을 기준해서 일단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도면을 봤을 때 이 부분이죠. 자, 먼저 주어진 도면을 봤을 때 자, 주어진 도면에 대해서 한번 값을 보면은 지금 m 곱하기 10이죠. 우리는 그래서 m 곱하기 10에 m10에 곱하기 1.25라는 값을 피치 값으로 계산해서 조금 전에 이 각도는 그죠? 각도는 30도였고요. 그리고 G1 값이었습니까? 이 홈에 대한 폭은 2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제부터 설계를 하겠다라고 이 부분입니다. 이 A 부분에 대한 치수를 첫 번째 체크를 했고요. 예, 첫 번째로 체크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여기 나오는 이거 키홈.
자, 우리 키 홈에 대한 부분을 체크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두 번째 키 홈입니다. 자, 키 홈에 대한, 자, 우리 일전에 키 홈에 대한 부분을 설계한다 그러면 일단 그 규격집 먼저 볼까요? 자, 그래서 규격집을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자, 키 홈을 작업하려면 키 홈이 우리가 작업하는 게 21번 평행키입니다. 21번 평행키로 가서 그 규격을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21번, 아이고, 너무 많이 갔나요? 예. 21번 평행키. 평행키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어떤 게 기준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적용하는 축지름이 기준입니다. 자, 적용하는 축지름이 기준인데 문제를 봤을 때 적용되어지는 키가 들어가는 축에 대한 적용되는 축지름은 지름이 12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2를 기준해서 체크를 할 거거든요. 체크하는데 어떤 값과 어떤 값입니까? 그렇죠. 여기 키 홈에 대한 깊이와 그리고 폭. 자, 여기 깊이와 폭. 깊이라는 t 값과 폭이라는 b 값을 참고를 할 겁니다. 지름 치수가 축지름이 12일 때입니다. 그러면은 축지름이 12라 그러면은 12초가 12 이하니까는 위에 걸로 확인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초가 이하니까 12면은 위에 걸로 봐야 되네요. 그래서 우리는 b. 자, 지금은 b라는 값은 폭이니까 폭은 4가 됩니다. 자, 일단 폭은 4가 되었고 그리고 t 값을 본다 그러면 우리 지난해 그죠? 스퍼기어랑 그리고 벨트 풀리 그리고 스프로킷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양은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여기 위로 툭 튀어 올라가는 T2 값이었는데 지금은 축을 설계할 때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값이거든요. 저 그죠? 우리 뭐 스퍼기어나 벨트 풀리나 또는 스프로킷을 그린다 그러면 평상 자체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모양인데 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축 같은 경우는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내려가는 값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키가 어떻게 안쪽으로 이렇게 키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축을 설계할 거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T1 값을 보니까 T1 값은 어떻게 되나요? T1 값은 여기 2.5가 되네요. 그래서 우리는 T1 값에 대해서는 그죠? 키에 대한 키에 대한 깊이는 2.5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폭은 치수에서 봤을 때 4라는 값으로 우리는 설계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공차값 볼까요? B에 대한 공차는 그죠? B에 대한 공차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B 값도 어떤 값입니까? B1입니까? B2입니까? 축이니까는 B1으로 봐야 되거든요. 축이니까 B1인데 B1에 대한 보통형입니다. 보통형 B1을 보니까는 일단은 N9로 나와 있으니까 요거 폭은 4N9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T1 값에 대한 부분은 2.5인데 공차는 플러스 0.1에 0이니까 나중에 2.5에 플러스 0.1에 0이라는 공차값까지 같이 우리는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바로 도면에다가 기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어진 도면을 기준해서 한번 값을 보면은 얘가 폭이었죠. 폭은 얼마였냐면은 4n9가 되고요. 폭은 4n9가 되고 이 부분에 들어가는 깊이 값은 아까 2.5였습니까? 깊이는 2.5에 플러스 0.1에 0이라는 값이 키홈 깊이 값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에 대한 부분도 같이 체크를 했고요. 자, 이렇게 키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내용들을 바로 주어진 도면에다가 먼저 메모를 하시고 그렇게 메모된 값을 기준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은 요 키 부분입니다. 자, 우리 처음에 벨트 풀리 같은 경우, 벨트 풀리, 스프로킷 또는 뭐 스포기어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가는 이렇게 그죠? 형상 자체가 위로 툭 튀어나오는 값이었기 때문에 T2라는 값으로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B2,
B2와 T2라는 값에 의해서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축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모양으로 작업을 한다 그러면 T1 값과 B1 값으로 작업했습니다. 그래서 T1일 때 값이랑 그리고 보통형 B1일 때 값을 계산해서 우리는 지름 치수가 12일 때 만나는 부분이니까는 4에 그리고 2.5 그리고 그에 따른 공차값은 N9가 들어가고 플러스 0.1에 0이라는 이런 공차값을 활용해서 두 번째 키홈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미리 체크해서 미리 한번 확인하시고 메모하신 다음에 CAD 작업을 이어서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